오랜만에 이제 제가 또 무서운 얘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, 이 얘기는 제 친한 언니가 예전에 직접 경험했던 얘기로, 자기 집 얘기도 이제 사연으로 한번 계속 내보내고 싶다. 계속 연락 와서 내 얘기 언제 나와? 이번 것도 내 얘기가 아니네? 자꾸 이래서 그게 공포스러운. 카톡 오면은 알람 떴는데 내 얘기 아니더라. 계속 이래서 근데 좀 시기를 보고 있었어요. 근데 이 얘기가 약간 명절, 그러니까 제사, 정확히 말하자면 제사와 관련된 얘기라서 이제 또 명절도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다. 자, 이 얘기는 이 언니의 집안 전체가 정말 수년간 시달렸던 얘기로, 이 언니네는 정확히는 친할머니가 두 분이세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왜 첩이라고 해서 둘째 부인을 두는 경우가 많았잖아요. 자, 근데 이 언니네 친할아버지가 저도 전에 듣기로는 워낙 당시에 돈도 많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키도 막 크시고 이러다 보니까 첫째 부인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결혼을 또 하신 거야.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드리고 심지어 자식까지 낳으신 거지, 두 번째 부인이랑. 근데 당시에는 이런 가부장적인 게 되게 심했잖아요. 그래서 이 첫째 할머니랑 둘째 할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시게 되셨대. 그러니까 이 친할아버지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두 집 살림을 하셨다, 이 언니가 태어나기 전에. 그래서 이 언니 말에 의하면은 자기도 어릴 때 봤던 그 할아버지, 친할아버지의 모습이 거의 뭐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런 스타일로 내가 잘났다, 그냥 인물값 제대로 하시는, 당시에 인물값 제대로 하시는 그런 게 너무 강하시다 보니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거의 셋째 할머니 안 드리는 게 다행이다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, 아무래도 부인이 두 명이다 보면 당연히 사이가 안 좋잖아요. 그래서 이 친할머니 두 분도 첫째 할머니, 둘째 할머니 사이가 진짜 안 좋았대. 특히 이 첫째 할머니가, 그러니까 이 언니는 첫째 할머니의 자식이에요, 이 아빠가. 그래서 이 첫째 할머니가 둘째 할머니를 정말 엄청나게 괴롭히셨는데, 그 언니의 엄마 말로는 사실 뭐 거의 이런 시집살이는 또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정말 시집살이를 엄청나게 시키시고, 이 첫째 할머니도 아들이 넷이나 되는데 이런 일 같은 거 있잖아요. 명절에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며느리들한테는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라고 해놓고서는 이 둘째 할머니한테 다 시켰대요, 둘째 할머니한테. 그래서 이 둘째 할머니가 한 번은 쓰러지셔가지고 병원에 가서 막 링거 맞고 이러셨는데도 막 온 동네방네 막 엄살 피운다고, 막 누가 보면은 막 일 다 한 줄 알겠다 이 정도로 막 흉을 보고 하니까, 둘째 할머니가 이제 참다가 할아버지한테 가서 나 이제 못 살겠다, 너무 괴롭힌다 이러면 또 할아버지가 첫째 할머니한테 가서 또 난리치는 거지. 뭐 못된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이 첫째 할머니 또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야. 그 두 사람이 거의 한 40-50년을 평생을 그냥 왼수처럼 지내셨대요. 그래서 이 친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, 그리고 나서 첫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, 이후에 이 첫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둘째 할머니 욕을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언니 말에 의하면, 그때도 이 언니가 이제 컸으니까 조금, 이 언니 말에 의하면은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그런 우리 할머니의 그런 전형적인 포근한 모습 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인자하고 포근하고 너무 좋은 할머니인데, 둘째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어릴 때 자기도 기억하기로는 너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막 무슨 년, 뭐 할 년, 뭐 빌어먹을 년 이러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거의 다른 사람 된 것처럼, 자기도 어릴 때 그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야. 그러니까 첫째 할머니 앞에서는 거의 둘째 할머니 이것도 아예 금기어로 여길 정도로, 이 둘째 할머니 얘기만 나오면 딴 사람으로 변하니까. 그래서 이 첫째 할머니가 자기가 죽고 나면은 둘째 할머니가 이 집에 들어오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어떡하냐면서 막 딴 사람이 돼서 막 자기가 죽더라도 막 둘째 할머니를 데려가야겠다면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병원에서 막 옆에 있는 환자들한테도 그 얘기하고, 가족들이 가면은 붙잡고 계속 그 얘기하니까 이 언니의 엄마가, 이 언니가 어렸으니까 막 귀를 막을 정도로, 이 언니 귀를 막을 정도로 그런 막 쌍욕을 너무 하시고,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좀 너무 할머니가 왜 저러실까 이랬는데 얼마 안 있어서 첫째 할머니 돌아가신 거예요. 돌아가시고 났는데, 저도 이 이후 얘기는 좀 무서웠는데, 첫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둘째 할머니도 되게 잘 챙기셨는데, 그래서 첫째 할머니네 자손들과 둘째 할머니네 자손들도 막 어쨌든 사이는 되게 잘 지냈었는데 왕래는 계속 했었대요. 이제
어른들이 할머니 돌아가셨지, 할아버지 돌아가셨지 이러니까 혼자 남으신 거잖아요. 어른으로서는. 그래서 친척들이 막 가서 돌봐드리고 왕래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둘째 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요즘 몸이 되게 계속 이상하다. 몸이 되게 무겁다.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꿈에 그 첫째 할머니가 계속 보인다. 그러면서 막 자기 집 문 앞에서 어디 갔지? 이게 어디 갔지? 막 이러면서 계속 두리번거리는 꿈을 꾸고 옛날에 살았던 집, 거기 부엌에서 뭔가를 자꾸 찾는데 그게 처음에는 뭐 물건을 찾나 이랬는데 자기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더래요. 둘째 할머니를. 근데 꿈이 자꾸 장소는 바뀌는데 옛날에 살았던 집, 막 화장실, 뭐 부엌, 뭐 현관 하면서 계속 장소는 바뀌는데 첫째 할머니가 계속 두리번거리고 뭔가를 찾고 자기를 찾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둘째 할머니가 무섭다. 이러다가 꿈에서 자기를 발견할까 봐 무섭다. 발견하면 나 죽을 것 같다. 계속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얼마 안 가서 둘째 할머니가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야. 근데 이제 당연히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너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당시에 친척들이 진짜 첫째 할머니가 데려간 거 아니냐 이 정도면 할 정도로 막 다들 무섭다. 할머니 평소 모습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. 무섭다 막 이러고 이제 했는데 이야기는 이제부터예요. 이야기는 이제부터다. 그리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제사 때 보통 며느리들이 전날 밤부터 가서 막 음식도 하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. 그래서 이 언니가 당시에 10대 때니까 자기 엄마랑 이제 친오빠랑 셋이 먼저 내려가서 큰아버지 댁에 내려갔대요. 그래서 내려가갖고 막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엄마들은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자기는 사촌 언니랑 같이 방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부엌에서 막 그릇이 와장창 깨지는,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거야. 그래서 자기가 언니랑 자기 오빠랑 깜짝 놀라서 나갔더니 그 큰 숙모, 큰 숙모랑 둘째 숙모랑 싸움이 붙은 거예요. 싸움이. 그래서 이 언니의 어머니 셋째 며느리시거든요. 그래서 아까 아들이 넷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첫째랑 둘째 며느리가 막 심하게 말싸움을 하면서 막 형님이 왜 그러시냐, 막 동서가 왜 그러냐 하면서 둘이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자기도 10대 때는 이제 기억이 나니까 너무 둘이서 막 계속 막 싸움이 점점 커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첫째 숙모가 둘째 숙모 뺨을 팍 때리더래요. 그러니까 모두가 다 깜짝 놀란 거야. 갑작스러운 상황이니까. 그래서 거기 있던 엄마도 놀래고 자기도 놀래고 막 사촌 언니도 놀래고 다들 진짜 얼어 있는데 그때 갑자기 둘째 숙모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달라들면서 둘이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싸웠다는 거야. 그 거실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. 근데 그때 그 집이 아파트라서 우리 현관문 다 열어놓고 요리하잖아요. 우리 집도 그런데. 그래서 현관문을 다 열어놓고 하다 보니까 앞집에서도 와가지고 막 말리고 당시에 막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랑 다 이제 당구 치러 가셨는데 다 돌아오셔가지고 급하게 말리면서 막 뭐 하는 짓이냐 이래갖고 겨우 진정이 됐대. 그때는. 그래갖고 겨우 말리고 정리가 됐는데 다음날 제사 당일에 또 싸움이 붙은 거야. 두 사람이. 두 며느리가. 그러면서 이 언니 엄마 말로도 엄마가 말하기를 진짜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막 뭐 과일을 여기다 놓니 저기다 놓니 그거 가지고 또다시 싸움이 나더니 첫째 숙모가 막 둘째 숙모를 갑자기 막 쥐잡듯이 막 잡기 시작하면서 둘째 숙모도 진짜 온순한 사람인데 갑자기 또 미친 듯이 대들기 시작하면 둘이 또 싸움이 난 거야. 그래서 이 엄마가, 그러니까 이 언니 엄마가 종교가 없는 사람인데도 진짜 이상하다. 언니 아빠한테도 두 형님들 진짜 이상하다. 마치 이거는 우리 시엄마랑 그러니까 시어머니랑 둘째 어머니, 작은 어머니가 거의 살아서 환생한 것처럼 싸운다. 진짜 좀 이상하다. 계속 이 얘기를 그 서울 올라오는 차에서 계속 그 얘기를 두 분이서 나누시더래요. 그래서 원래는 진짜 두 분이 사이가 좋고 막 많이 뭐 왕래가 있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더라도 거의 싸울 일이 없었는데 두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는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왼수 마냥 막 만나기만 하면 으르릉대고 싸우더래요. 그래갖고 첫 제사는 그러고 넘어갔대.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할아버지 제사가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또다시 다 같이 모였는데 그때도 또 싸움이 난 거야. 그때도 또. 근데 너무 무서웠던 게 이 언니 말로도 평소에는 너무 두 분이 잘 지내다가 딱 제삿날만 돌아오면은 둘이 만나면 미친 듯이 싸우니까
이 언니도 이제 그때는 어쨌든 10대니까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 언니가 느끼기에도 뭐 별거 없는데 왜 자꾸 저러지?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래.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걸로 싸웠대. 그때도 뭐 가족들이 뭐 배고프니까 음식을 미리 시키니 많이 뭐 문을 닫았니? 너는 그것도 모르니? 막 하면서 그런 거 별거 아닌 걸로 막 싸움이 나가지고 또 싸움이 되면 또 미친 듯이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 이제 아빠들이 이게 뭐 명절 증후군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건가?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예민해서 그런가? 그때는 왜 막 할머니가 환생했나 이런 생각을 사실 생각은 들어도 입 밖으로 뱉을 수는 없으니까 사실. 그리고 나서 또 이상하다고 넘어갔대.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해에 제사가 돌아와서 또다시 만났는데 또 싸움이 난 거야. 이때는 이제 두 사람이 진짜 예민한가 보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날은 진짜 싸움이 크게 났대요. 그래서 거실에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깔아놓고 왜 다 같이 음식을 하잖아요. 며느리 넷이서 다 같이 음식을 하는데 또 싸움이 나가지고 이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랑 이 언니 아빠도 나와갖고 말리고 하는데 갑자기 그 큰 숙모가 그 거실에 놓여있던 그러니까 바닥에 놓였던 칼을 들더니 그걸로 이제 막 위협하기 시작한 거야. 진짜 딴 사람 된 것처럼. 그러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막 그 사람들 막 다 오던 말도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오열을 하면서 막 작은 숙모한테 막 내가 너를 그냥 둔 게 막 죽어서도 한이 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이런 거 오열하듯이 거의 피토하듯이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는 거야. 그래서 이 언니 너무 무서워갖고 막 엄마도 막 눈 가리고 막 그때 그랬었다는데 거의 동네 떠나가라 할 정도라고 칼까지 등장했으니까 경찰까지 와가지고 막 말리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그 큰 숙모 손에 있던 칼을 이제 뺐다가 큰아버지 또 좀 다치시고 다들 깜짝 놀란 거야. 이 정도면 큰 숙모 거의 정신병 있는 거 아니냐. 맞잖아요. 칼까지 나왔으니까. 근데 또 큰 숙모를 평소에 보면 너무 멀쩡하대. 되게 오히려 좀 약간 그 고상한 느낌 있잖아. 약간 우아하시고 약간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갖고 이 언니 엄마가 아니 형님 도대체 왜 그러시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이랬더니 큰 숙모가 이제 제사 끝나고 나서 자기도 너무 이상하다. 제삿날만 되면은 그 전날부터 작은 숙모가 내려오기도 전인데도 집에서 그렇게 꼴보기가 싫대. 이 사람이 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싫고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발걸음 하나하나 움직일 때 그 걸음걸이조차 보기가 싫다는 거야. 그러면서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다 싫어진대. 오기 전부터도 이미 그게 딱 쌓여있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는 순간 너무 꼴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. 그래서 자기도 뭐에 씌인 것처럼 보고 있으면 뒤통수만 봐도 그냥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너무 싫다. 근데 제사만 끝나고 나면 또 그렇게 미안해진대. 이 사람한테 내가 왜 이런 감정 느껴져? 너무 이상해져갖고 이 언니 엄마가 형님 이거 좀 이상하다. 우리 무당집에 한번 점을 보러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무당집을 갔더니 딱 그 무당이 하는 얘기가 그 돌아가신 두 할머니,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말명이죠. 그 첫째, 둘째 할머니의 말명이 제삿날만 되면은 할아버지 제삿날만 되면은 그 집에 찾아와가지고 두 사람한테 씌이는 거야. 그래서 진짜로 이걸 안 믿을 수가 없는 게 제삿날만 되면 둘이 미친 듯이 진짜 할머니 두 사람이 환생한 것처럼 미친 듯이 싸우다가 제삿날이 지나면은 정상적으로 돌아온대. 그때는 정말 두 사람이 진짜 저런 왼수지간이 다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거야.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굿 같은 걸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 언니가 어릴 때니까 자기는 굿판에 따라가지 못했는데 이 가족들이 약간 십시일반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결국에는 굿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언니는 못 따라갔으니까 이제 언니네 엄마가 언니한테 전해주기로는 진짜 굿할 때도 이제 무당들이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. 근데 이 할머니한테 각각 씌인 거야. 이쪽 할머니 무당한테 두 명한테 각각 씌워가지고 우리 왜 저도 이제는 잘 아니까 그 굿판에 우리 과일 같은 거 쌓아놓잖아요. 과일 같은 거 막 상 차려놓는데 그게 거의 막 다 무너질 정도로 두 사람이서 막 이게 다 막 뭐냐고 하면서 두 사람이서 막 미친 듯이 그 굿판에서도 무당 몸에 실렸을 때 미친 듯이 싸우고 상 다 엎고 막 멱살 잡고 둘이서 싸우고 그리고 다른 무당들이 나가시라 그러니까 몸에 있는 그 할머니 나가시라 할 정도로 너무 심하게 싸워가지고 거기 오셨던 이제 친척분들이 언니의 엄마 아빠도 다 말리고
그래갖고 굿할 때도 서로를 그렇게 원망하고 막 너만 없었으면은 막 우리가 서로가 그러니까 너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죽진 않았을 텐데 계속 그렇게 서로 원망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그런 풀어주는 그런 의식 같은 걸 했더니 결국 나중에는 또 서로 부둥켜 안고 미안하다며 우셨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게 그걸 한 뒤로부터 두 숙모가 제삿날에도 안 싸우게 됐다.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자기 너무 신기한 얘기로 자기 집안에서는 거의 몇 년 가까이 이 어떻게 보면 할머니 때 하면 거의 3, 40년, 40년, 50년 된 얘기잖아요. 할머니 때까지 하면은. 그래서 자기 집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고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요즘 좀 제 사연을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거의 시청자 참여가 많잖아요. 근데 이 언니가 제발 좀 자기 친척들한테 공유 좀 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오늘 특별히 준비를 해봤다. 안 무서웠어? 그냥 그랬어? 얼마나 더 무서운 얘기를 갖고 와야 돼? 한번 우리도 한번 저기 폐가 체험 한번 가야 될까요? 그 정도는 돼야 한 놈이 카메라 두고 도망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. 지금은 거의 처음에 했을 때까지만 해도 다들 얘기할 때마다 막 이러고 되게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화면 보고 딴짓하고 막 귀 파고 있어. 얘기하고 있어서. 그리고 막 하품하고 막. 그래서 얘기가 이제는 다들 좀 이 내성이 생긴 거, 공포 내성이 좀 생긴 것 같아서 조만간 한번 저기 피발령이라도 가야 되지 않을까. 이 정도라면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감사합니다. 사연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. 그쵸. 이 정도면 이제 남의 사연으로는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. 이제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해야지 이제는 좀 느낀다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하도 공포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PD님들도 거의 이제는 아무렇지 않아 해. 지금도 하품해.